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근데 한 주가 아니라 2주죠, 2주. 제가 원래 한 주를 좀 미루고 온다고 했는데, 한 주를 더 지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찾아뵀는데, 굳이 이제 핑계다운 핑계를 좀 대자면, 좀 상담도 많았고, 유료 강의 학생들의 좀 시간 변동이나 조정도 하는 게 있고, 제가 하고, 매 분기별로 제가 좀 유료 강의 학생들을 좀 모집을 해요. 그래서 1분기 학생들 모집하느라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좀 한 주를 건너뛰었어.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나 손가락이 좀 다쳐가지고, 뭐 별건 아닌데, 그냥 술 먹고 이제 고양이 만지다가, 아는 이제 지인 집에서 이제 술 먹고 고양이를 만지다가 세게 물려가지고, 좀 손가락이 여기가 잘 안 움직여, 지금. 조금 굽혀지긴 하는데, 그래서 막 여기나 막 엄청 많이 물렸거든. 그래서 핑계다운 핑계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난간망, 궁통을 이제 저저번 주에 한 2주 전에 봄의 목을 끝냈죠. 해서 이제 봄의 화를 할 건데, 이 봄의 화, 그냥 들어가자고. 일단 요 한자부터 들어가자고. 그래서 매 영상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요 한자나 뜻이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야 돼요. 나 한자 몰라도 된다 했어. 이 한자에 대해서 내가 뜻을 풀이해주고 그 뜻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이런 기점만, 중심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생어춘월, 무왕자상, 세력, 병행이라 그래.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봄에 지금 화를 하고 있죠. 봄에 화를 한다 했어. 이 말이 뭐냐, 봄철에 태어나면, 봄철에 뭐가 태어나? 화를 하고 있으니까 봄철에 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봄철에 태어나면 왕성한 어미가 자식에게 도움이 되니 세력이 병행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를 일단 들어간다고 하면, 왜 봄철에 태어난 화 입장에서 왕성한 어미로 논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봄에 화를 하고 있죠. 봄에 화를. 그래서 봄화라는 이 기준 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인월이 되거나 월지가, 아니면 뭐 어떻게 적을까, 또 인월이 되거나 아니면 묘월이 되거나 할 텐데, 제가 좀 한자를 쓰는데 내 학생 중에서 왜 이렇게 글씨를 개판으로 쓰냐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제가 원래 이거 분필이나 이런 걸 쓰는데, 이거 보드마카나 이런 칠판은 내가 잘 안 써가지고 좀 글씨가 좀 개판이긴 해.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봄철에 태어나면 요 화라는 거는 그냥 뭐 일간을 화로 잡자고. 봄에 태어나면 목이라는 게 봄에는 가장 왕성하거든. 그래서 화라는 것도 여름에 가장 왕성하겠죠. 가장 기세가. 그 다음에 금이라는 존재는 가을에 가장 왕성할 테고, 수라는 존재는 겨울에 가장 왕성할 테고. 그래서 봄철에 태어난 화 입장에서 요 목이라는 게 육친적으로 인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인성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의, 흔히 말해서 그냥 엄마라고 하자고. 우리 솔직히 엄마 거리고 살지, 어머니 이러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에 해당되는 글자다 보니까 엄마가 봄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으니 왕성하다고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봄철에 태어난 화 입장에서 왕성한 어미가 자식에게 도움이 되니, 화 입장에서는 목은 인성이니까 우리 엄마가 되고, 나 자체는 내가 되니 우리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 되겠죠. 이런 말인데, 왕성한 목이 도우니 세력이 병행한다라고 그래. 세력이 병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목생화의 개념을 생각하기가 많을 거예요. 목생화라는 개념을. 근데 이 목생화라는 일단 이 개념, 이 화라는 이 구절 자체를 내가 오늘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첫 구절에 있어서 좀 기본 개념을 자꾸 들어가야 돼. 어떤 기본 개념을 자꾸 들어가냐? 이 화 중에서는 일단 병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잖아. 목생화라는 이 개념 자체는 목이 화를 생한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목이 화를 생한다라는 개념. 목이라는 게 화를 생하는 개념인데,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과 자연적인 이치를 봤을 때, 또한 과학적인 근거를 봤을 때는, 내가 이 병화 자체를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했죠? 뭐라고? 태양이면서 빛이라 그랬지. 빛.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이제 모닥불이나 아니면 이제 열기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사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나무나 혹은
잡초 가지고는 태양을 절대적으로 태울 수는 없어요. 우리 태양이라는 거는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이 목이라는 게 화를 직접적으로 태우려고 할 때 공기가 산소가 있어야지 연소를 하죠. 그죠? 근데 이 태양이라는 개념은 산소의 우주 안에 그 진공 안 속에 있다 보니까 산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한 제로는 아니긴 하겠죠. 근데 과학적인 근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사에 존재하는 나무나 잡초로는 태양을 태우는 법이라 없어. 해서 목생화라는 개념은 목이 병화를 태운다라는 개념보다는 목이 정화를 태울 때 이런 개념 자체를 목생화라고 잡아. 근데 여기서 아니 목 가지고도 태양을 당연히 태울 수 있지. 태양도 나무를 태울 수 있지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더 이상 뭐 설명을 못 하겠어.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그잖아. 실질적으로 이 태양이라는 게 뭐 다큐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막 이런 다큐나 이런 걸 막 뭐 나사 막 이런 다큐적인 거 보면 태양이 뭐 죽어간다라는 막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태양을 나무나 이런 걸 갖다 태우면 안 되냐? 안 된다고 그거는. 왜냐면 우리 인간사적으로 불이라는 개념과 태양의 불이라는 개념은 원체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목생화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나무로 잡초를 태양을 태울 수 없다시피 태양의 화력을 올려주거나 에너지를 증가를 시킬 수 없다듯이 목생화라는 개념은 기본적이게 정화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생어춘월 모왕자상 세력 병행이라는 말은 이 화 중에서도 아직은 병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화를 기본적으로 잡고 얘기를 시작을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좋다고. 잡고 들어가야. 일반적으로 명조, 그냥 예시 명조를 하나 적자고. 예시 명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는 동글동글 연주는 빼고 어떻게 적을까? 그냥 갑인으로 할까? 갑인의 병화 이렇게 그냥 잡자고요. 좀 글씨가 개판인 거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병화 입장에서는 목이라는 존재가 계절 자체, 간목이라는 애가 인월이라는 스스로 계절 자체를 만나서 왕성하죠. 물론 이제 12운성에 의거해서는 이제 봄에 왕성한 건 맞긴 하지만 이제 궁통의 세계에서는 이 목이라는 게 봄보다는 여름에 더 약간 기세가 세긴 해. 근데 그런 건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해줄 거고. 이런 경우에는 목 자체가 절대적으로 병화 자체를 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엄마 자체가 나를 좀 떠받들여 주거나 뭔가 챙기거나 이런 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이게 어떤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인월에 태어난 병화 자체는 태양이지. 내가 봄에는 뭐라 했어? 한기를 막 지나온 계절이다 보니까 목 입장에서 한기를 제어하고 억제하면서 병화로 봐야 비로소 뭐 기토라도 떠가지고 토양이라도 떠서 양분을 머금고 성장을 한다 했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요 목 입장에서 또는 병화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자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의 생존을 받지를 않아요. 절대적으로. 해서 인월에 태어난 병화 입장에서는 나 자체가 어미를 성장을 시키는 요소로 작동을 한다 그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런 경우. 인월에 태어난 정화 자체는 이제 12운성에 의거해서 이제 음간은 양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월에는 이제 화가 생을 하기 시작해. 화가. 병화 자체가 인월에는 이제 생지로 놓이니까 음간 자체는 양간이 생한 자리에서 사한다고는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런 12운성 근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몰라도 되고 이해도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여튼 이제 막 태어난 물론 얘는 생지지만 이 정화가 인목을 보면 사직이네. 병화 자체가 양간이 생하는 데서는 음간은 사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음간 자체는 양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왜? 양간이 사한 자리에서 음간은 생하기 때문에. 양간이 죽은 자리에서 음간은 생하기 때문에. 해서 뭐 다시 돌아서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인월에 태어난 정화 자체는 모닥불이라고 묘사를 했을 때는 뭐 모닥불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뭐 아무튼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불씨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불씨가 굉장히 애들이 쪼매네. 되게 약하다고 살짝 진짜
이거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막 하면서 불이 처음에 작은 걸로부터 호호 불면서 하잖아. 불씨도 약하고 연기가 살짝 붙은 거, 살짝 붙은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담배 피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라이터 가지고 담배 딱 피우면 약간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날아가는 게 있어. 그 정도의 약한 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 때문에 봄의 이 정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목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봄의 목을 설명했을 때는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봄의 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보면 목이 성장을 하는 게 아름답지만 봄에 태어난 목 입장에서는 정화를 보면 봄에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간목 입장에서 목 입장에서는 이 정화를 태워줘야 하니 희생적인 부분이 있다라 해서 봄에 태어난 가불목을 막론하고 병화를 보면 비교적 손쉽게 남들 자식보다는 키우기가 수월한 자식이 나온다 했죠. 근데 정화를 보면 어때? 양말도 신겨줘야 돼, 뭣도 해줘야 돼. 그냥 모기의 병화 보면 그냥 애가 막 한 두세 살 되면 막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막 유치원도 혼자 양말 신고 일어나서 가고 엄마가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양치하고 다 했어. 옷도 입었어. 유치원복도 입었어 하고 유치원 혼자 간다고. 근데 이 정화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유치원까지 양말까지 다 신겨주고 씻겨주고 밥 먹이고 뭐 하면서 다 보내줘야 돼. 다. 그 정도로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한 봄의 화에 들어가는 첫 구절에서는 봄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는 왕성한 어미를 만났으니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다음 구절도 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이 다음 구절은 좀 그냥 다음 주에 하고 이 정화 입장에서 이 불씨가 약한 정화 입장에서는 물론 목생화라는 건 맞지만 그런 말이 있을까? 목이 너무 과하면 목생화는 맞죠? 목생화. 근데 목생화의 반작용은 뭘까? 목생화의 반작용. 목다 화멸이라 그래.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목이 많으면 목다 화멸, 화가 멸을 한다. 불이 꺼진다라는 거야. 나무가 잡초가 모닥불을 태우는 건 맞긴 하지만 너무 나무나 잡초가 너무 과할 경우에 어때? 불이 오히려 꺼져버린다고. 애기 불씨 막 이제 살짝 피어오르는 이 불씨를 그냥 갖다가 그냥 통나무로 푹하니 던지면 어때? 퍽하니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꺼져버린다고. 불씨라는 거는 살살 어루러 만지면서 불씨가 붙자마자 어때? 확 불어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는 것처럼 살살 불면서 혹은 나무까지나 뭐 천이나 목화솜으로 시작해서 나무까지를 조금 올리면서 통나무까지 서서히 불씨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강한 목기를 이 정화한테 태운다라는 거 오히려 목생화가 아니라 목다 화멸. 목이 너무 과해서 불이 꺼지는 현상이 드러나요. 해서 이 궁통 체계에서는 아직 여기가 설명이 좀 덜 된 게 있긴 하지만 봄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는 차라리 을목을 보는 게 좋아요. 을목은 내가 뭐라 했어? 잡초라 그랬지. 잡초. 내가 을목 일간데 내가 잡초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내가 이거 아름다운 꽃이네 뭐네 해줄게. 뭐 겨울이면 얼음꽃이네 막 해줄 테니까 일단 잡초로 보자고. 잡초 같은 경우는 이 모닥불이 인월에 태어나서 약한 계절에는 오히려 그냥 직접적으로 태워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갑인이라는 갑목 같은 경우는 큰 통나무나 나무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직접적인 통으로 갖다가 던져버리면 어때? 꺼져버리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봄에 태어난 이 정화의 일간들의 특징들은 아무리 갑목을 열심히 띄워놓는다고 한들 갑목 자체를 쪼개지 아니하고 정화를 태우지 않는다고 하면 갑목을 쪼개는 건 내가 뭐라고 했어? 갑목을 쪼개는 건 내가 경금이라 그랬죠. 경금 뭐라 했어? 내가 큰 도끼라 그랬죠. 큰 도끼. 신금으로 못 쪼갠다 했어. 정화 입장에서는 경금을 띄워서 경금을 혹은 지지나 천간에 둬서 목을 쪼개서 나를 태워야 일단 부친떡이나 재성에 대한 부친떡이나 재성에 대한 일의 결과나 아니면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결과가 좋아요. 내가 빛나기 시작하거든, 이 정화가.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좀 개판이네 지우고 이렇게 딱 하면 대략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냥 여기서 뭐냐 쉽게 설명해서 그냥 예시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명조가 있다고 보자고.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 자체가 한기를 몰아낸과 동시에 임목은 당연히 아름답게 성장을 하겠죠. 수기를 한기를 제외해준과 동시에 목은 당연히 성장을 하겠지. 기세가 성장을 하게 되면 목의 기세는 당연히 그 기가 막강해지겠죠. 외면도 탄탄해질 것이며 내면도 단단해지는 꽉 찬 아름다움을 드러내겠지.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목의 기세가 올라갈 때, 안 그래도 큰 나무인데도 묘사하고 목의 기세가 생생할 때는 이 목으로 인해서 반드시 꺼지게 돼요. 한이 오히려 모친떡이 없음을 논해. 한이 뭐냐? 근데 목은 성장은 하잖아. 목은 성장하기 때문에 모친의 상태나 모친의 삶의 상태는 좋아. 하지만 우리 엄마는 먹고 살만하고 적당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신경을 안 써주는 어미로 작동을 해버려요. 작동을. 때문에 이럴 때는 지지에 혹은 지지나 천간에 금이 드러나서 간목을 쪼개는 건 뭐라고 했죠? 내가 경금이라고 그랬지. 경금이 드러나서 목을 쪼갠과 동시에 정화를 직접적으로 태워준다고 하면 모친과의 사이나 혹은 부친과의 사이가 기본적으로 좋아져요. 하지만 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했잖아. 그 궁통의 세계에서 농사 짓는 거라고. 봄에 목을 성장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금이 떠서 목을 해하고 나를 태워준다고 하면 이 정화는 당연히 불씨가 살아나고 스스로 에너지를 갖추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아름다워지겠지. 나는 아름다워지긴 하나 나의 어머니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생길로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봄의 정화들한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봄의 정화들은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 환경을 다소 망가뜨림과 동시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봄의 정화들은 좀 굉장히 복잡한 좀 인과관계나 인생사를 좀 겪기 마련이란 말이야. 당연히 봄에는 목이 성장해야 되는데 금이 드러나서 이 목을 쪼개는 건 당연히 안 좋지. 하지만 이 정화 입장에서는 좋다 그거야. 이 정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봄에 태어난 이 정화가 간목이라는 임목이라는 이 간목의 형태를 본다고 했을 때 병금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 부친떡이 없어. 부친떡이. 근데 우리가 인간사로 봤을 때는 부친떡이라는 거는 부친의 잘남이나 사회적인 직이나 혹은 애정을 논하게 되는데 애정면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정화들은. 왜? 이 정화 입장에서는 큰 나무로 타고 싶은데 이 큰 나무로는 그냥 작은 이런 불씨에서 큰 나무로 통나무가 늑하니 그냥 들어가면 이 불씨는 꺼져버리거든. 그래서 이 경금이 드러나서 이 간목을 조절해 줄 것을 원해라요. 그러니 근데 그러지 않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정화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입장이 놓이기가 어렵다 그거야. 그래서 목이 과하지가 않아. 어찌 보면 적당한데 지지로만 드러나서 적당하긴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가 어지간하면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하는데 목생화의 반작용은 목극화겠죠. 목극화. 목이 화를 극하는. 물론 생극재화의 논리상은 목생화는 맞아. 하지만 목생화라는 게 절대적으로 목생화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너무 과하면 목이 다 과하면 화는 멸 꺼진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거든. 적당한 목이 정화를 도와야 비로소 정화가 빛이 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구절에 있어서는 생어, 준월, 모왕자상, 세력 병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띄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이게 뒤에서도 이제 더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런 거를 좀 띄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일단 정화는 일단 목을 가하게 띄면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기본적으로 모친이 너무 왕성할 경우 목의 간목의 형태로 드러나서 왕성할 경우에 내가 꺼져버리니 모친의 애정과 사랑이나 혹은 집안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기본적으로 논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봄에 태어난 이 정화들은 을목을 보는 게 비교적 유리해. 을목은 잡초잖아, 잡초. 봄에 이 간목들은 어때? 봄의 간목들은 나무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나무 형태는. 아무리 봄에 나무라 하더라도. 근데 양상할 거 아니야. 낙엽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죠? 근데 이 통나무라는 이 나무라는 모습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잡초들은 어때? 잡초나 꽃들은 봄에 어때? 땅 속에서 단순히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잡초가 그냥 이렇게 피잖아. 꽃들이 뭐 잡초가 꽃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피잖아. 그래서 비교적 이
봄에 태어나서 아무리 간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도 혹은 상태가 좋아도 이 간목으로는 절대 이 정화를 태울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경금이라는 금의 형태 경금이라는 게 드러나 간목을 조절함과 동시에 이 정화를 태우긴 하지만 이 목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계절에 있어서는 아픔을 느끼게 되게 돼. 한이 뭐냐? 오히려 인월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는 경금을 띄우면 아비에 대한 사랑이나 어미에 대한 희생을 애정을 받긴 해요. 하지만 뭐냐? 재성이잖아, 금은. 그죠? 지 아빠랑 지만 편을 먹고 지 엄마만 미친년 취급을 하면서 괴롭히며 살아간다고. 그러니 엄마가 삶적으로 고생, 성장해야 되는 계절에 성장을 하지 않고 희생적인 가만으로 들어가니 인생을 포기함과 동시에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양상을 띠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간목은 다시 같은 말 하지만 금으로서 조절을 해서 정화를 반드시 태워야 되지만 이 을목에 해당되는 잡초들은 모습 자체가 어찌 되든 양상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조절을 신금으로서 혹은 경금으로서 조절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정화를 태우는 감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생화라는 거는 정화와 가불목의 관계에서 논하는 거예요. 이 가불목이 병화를 태운다 뭐한다 하는 새끼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진짜. 과학적인 근거로도 그거는 안 돼. 알았죠? 안 돼. 내가 어지간하면 올해 좀 욕도 좀 안 하고 좀 욱도 안 하고 살라고 좀 다짐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네. 인간이 사용하는 이 불이라는 개념은 산소나 그런 개념이 있어야 타는 거지. 이 가불목 가지고는 태양을 에너지를 돋거나 에너지를 올릴 수는 없다고. 과학적으로도. 이 씨발 좀, 알겠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어. 과학적인 근거도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잖아. 그렇지. 목생화라는 개념은 가불목과 정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의 관계를. 절대 가불목이 병화를 돋아주거나 에너지로 주거나 힘을 올려줄 수는 없어요. 알겠죠? 우주는 태양이잖아. 태양. 우주잖아. 우주에는 진공의 상태라고. 다소 이제 산소가 이제 뭐 제로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0. 몇몇 뭐 1%라도 뭐 산소는 있겠지만 태양에서 타오르는 이 불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그냥 씨발 어딨어 라이터가 이 불이 키는 이 불이라는 개념이랑은 틀리다고. 알겠죠? 불이라는 게 이 작은 불씨 그냥 여기다 뭐 휴지가 있다고 하면 휴지 해가지고 나뭇가지 뭐 하면 이게 불씨가 살아나겠지. 근데 태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오히려 태양의 에너지가 빨린다고. 오히려 태양에다가 가불목 나무라는 걸 실질적으로 던지면 과학적인 증명으로도 연쇄 폭발, 수소나 뭐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 폭발성을 핵 반응을 하잖아. 자체적인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나 발산이나 열기를 발산하는 애들이지, 빛이나 발산하는 애들이지, 오히려 갖다가 가불목, 태양을 살리겠다고, 불씨를 올리겠다고 이 나무나 이런 걸로 갖다가 던져버리면 얘네들의 에너지가 오히려 쑥 빨린다고. 에너지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핵 반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 그냥 차라리 나무나 이런 거보다는 물을 끼얹어서 화력을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이 화력을 안쪽으로 잠재워가지고 에너지를 다소 보존을 시킨다. 이런 근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몰라. 이런 과학적인 건 아무튼 찾아봐.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불 났어요, 뭐 불 났어요 이런 거랑은 태양이랑은 틀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서 이 구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설명을 할 거면 이거를 개념을 자꾸 못 들어간다면 이 구절이 정화를 얘기하는지 병화를 얘기하는지를 모른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반드시 들고 들어야 돼. 목생화라는 거는 가불목과 정화의 관계 논해. 병화는 절대 안 돼. 하고 이 병화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태양이나 그냥 모닥불로 묘사를 하는 거지. 이 병화는 빛이야, 빛. 하고 이 정화는 열기에 논하고. 근데 음양이라는 건 상대성과 일원성을 가지고 있죠.
양극증 음생, 음극증 양생이라 그러자.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시생하게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시생하게 되니 태양이 절정에 올라서 있으면 그 속으로 서서히 달이 어둠이 시생하는 것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서로 언뜻 상대성을 띠긴 하지만 서로 공존의 상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병화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빛은 있겠지. 열기에 비해서 빛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지 이 병화도 분명히 열기에 해당되는 온화함은 가지고 있다고. 오늘 날씨가 좀 좋아. 날씨가 좀 근래 좀 춥다가 태양의 빛을 보니까 좀 온화하긴 해. 근데 어때? 빛에 비해서 이 온화함이 다소 떨어지는 거지. 빛은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이게 온화함에 뜨거움에 있어서 불에 비해서는 이 빛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열기에 해당되는 불에 해당되는 이 정화 또한 빛은 존재해. 빛은 당연히 존재하지. 호롱불 생각해봐. 호롱불. 옛날에 우리 손조들 막 전기도 없어. 막 손전등도 없어. 어떻게 써? 막 호롱불 두고 다니면서 호롱불도 빛은 있잖아. 하지만 만물을 전부 다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에 비해서 열기가 강한 거지. 그래서 이런 양면성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간목도 분명히 나무도 위로 간목은 솟구치려는 성향이 있고 을목은 옆으로 퍼지려는 성향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 간목이라는 나무도 위로 솟구치려는 성향에 비해서 옆으로 솟구치려는 성향이 적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얘네들도 위로 성장하면서 몸통도 옆으로 커지잖아. 커지고 있다고. 또한 이 잡초들도 옆으로 퍼지려는 성향에 비해서 위로 성장하려는 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뿐이지 분명히 얘네들도 그냥 꽃이 일단 피잖아. 위로 대가리 들고 피잖아. 하고 옆으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지 이런 양면성은 들고 있다고. 이론성을. 상대적인 것 같지만 이론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Y축이네 뭐 X축이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는 거. Y축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X축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게 질량이네 어쩌네 막 그런 거 다 배웠잖아.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 거에서. 알겠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갑을목 가지고 이 병화를 목생화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명리에 그냥 알아서 하고 평생 그렇게 공부해봐라. 100년을 200년을 뭐 불로초라도 먹어가지고 불로장생하면서도 몇천 년을 몇억 년을 해봐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내가 사주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뭐든 간에 그냥 맞추면 장땡이야. 알겠죠? 맞추면 장땡이야. 손님을 앞에다 두고 맞추면 장땡이야. 알겠죠? 하지만 그 맞추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능력에 있어서 학습력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 공부만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알겠죠? 수능을 앞두거나 매해년 수능을 앞두거나 독서실에서 짱 박혀 있는 매 시간마다 하루에 12시간씩 독서실이나 공부에 처박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가 될까? 나 여기 집 앞에 독서실이 이런 데도 있고 독서실에 맨날 애들 차 있어. 막 아침에 들어간 애가 막 저녁에 나오는 것까지도 보고 내가 그러거든. 근데 거기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과연 다 성적이 똑같을까? 안 그런다고. 그래서 공부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질로 하는 거야. 인간의 삶도 똑같아. 인간의 삶도 소실적에는 양으로 승부한다고 하지만 그냥 연애 단계 이런 거 있잖아. 연애할 때 여자들 뭐 또 남자들 연애할 때 이거 여자들 이 정도 만났어. 요 정도 횟수 만났어. 여자 입장에서 남자친구 요 정도 만났어. 한 20대까지 그게 자랑이잖아. 그죠? 양으로 승부하니까. 하지만 30대, 40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놈을 만나더라도 질 있게 만나야지. 의미 있게. 그죠? 사람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질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명리의 공부에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이 항상 중요한 거야.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들어가는 놈이나 개판으로 단추를 낑기고 들어가는 놈은 결국에는 한 단 쌓아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단추는 당연히 틀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야. 기본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자. 제발 좀. 알겠죠? 나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믿고 해봐. 좀. 알겠죠? 안 돼. 그냥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게 목생화가 가불목한테 병화한테 되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다고. 알겠죠?
내가 분명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습득하는 사람들 있긴 하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막 짜증을 부리고 하냐. 내가 이 이야기를 장작 한 15년? 거의 20년 됐나? 가까이 하는데도 맨 뭐 이상한 학생들만 이렇게 뭐 이상한 학생들 아니지 초학자 학생들만 오면 맨날 매해년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해. 같은 말. 내가 똑같이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맨날 얘기하고 살아도 계속 막 이상한 소리들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많아.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다 겪어봤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줘도 학생이 뭐 이상한 질문해 봐. 그 선생님도 아리송해가지고 야 그때는 뭐라고 하겠지? 너 밖에 나가 손 들고 있어 이러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탐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질문에 있어서 막 과탐에다가 여기 한 170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얘가 질문하는 게 아까 전에 한 30분 전에 하던 거럼 느닷없이 막 질문해가지고 근데 그 질문도 이상해 막. 선생님은 분명히 더하기 빼기를 알려줬단 말이야. 1 더하기 1은 뭐 2라고 그냥 알려줬다고 보자고. 근데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라고 하는 학생이 없겠지. 근데 이 산수라는 게 좀 이렇게 막 뭐 사인 막 그런 거 쓰면서 막 어렵게 이제 막 하면 막 이렇게 막 뭔지 몰라.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다 보면 답은 있을 거 아니야. 답은 나온다고 알려줬는데 지 멋대로 씨발 바꿔가지고 답을 그냥 거꾸로 내버려. 이상한 거를.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알려주는 거에 2를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를 하지 말라 그러고 10개를 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에 반만 해. 알려준 거에 반만. 알겠죠? 알려준 거에 반만. 사주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야, 정말. 나도 명리를 굉장히 어렵게도 해봤고 쉽게도 해본 사람인데 뭘 얘기를 해봐야 알겠어. 그죠? 아니면 내가 차라리 겁나 유명한 사람이야. 뭐 얼굴 까고 이런데 막 유명한 사람이 이래. 그러면 그냥 믿겠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대대적이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거. 목생화라는 거는 제발 좀 정화를 얘기하는 거야. 갑을목과 이 정화를 관계를 했을 때 목생화를 얘기하는 거야. 하고 생극재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생의 반작용이라 그래. 상생의 반작용. 생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야. 극으로 알겠지? 목생화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 목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어때? 불이 꺼져버리겠지.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화극금이잖아, 화극금. 근데 이 궁통이나 이 벽갑이나 아니면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화극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화생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귀신 신하나 먹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긴 하긴 하는데. 그리고 우리 알잖아, 여러분들. 내가 정말 쉽게 알려줄게. 정말. 정말 쉽게. 봄에 태어난 이 화 입장에서는 목이 있으면, 목이 있으면 그냥 생을 한다 그러잖아. 그죠? 생을 한다 그러잖아. 근데 여름의 화라고 하면, 봄의 화면 그러겠지? 여름의 화라고 그러면, 여름의 화면 겁나 뜨거울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뜨겁다고. 뜨거우면 어떻게? 반대로 그냥 목을 태운다 그러잖아. 목을 태운다고. 목을 태운다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라고. 이런 개념을 알겠죠? 이런 개념을. 무조건 목생화가 맞는데 목극 화가 어디 있어요? 목이 어디 있어요? 화는 뭐를 생해? 화가 그리고 극을 하는 거 뭐야? 금이잖아. 금. 그래서 화가 생을 하는 건 뭐야? 토잖아. 하고 내가 생이라는 거는 내가 오히려 안 좋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 목생화가 된다고 보자. 목생화가. 목이 화를 생해. 목이 화를 생하는 건 뭐야? 내가 목이야. 여기 불이 있어. 내가 갔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살이야, 자살. 알겠어? 자살이라고.
알겠죠? 이게 뭔 생이야, 생은? 누가 생이야? 불씨는 더 타기 때문에 얘는 생이지. 얘는 뭐야? 얘는 카미카제라고. 카미카제 맞아? 그 자살 특공대 일본군들 미친 짓 하는 거라고. 생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 좀 제발 자꾸 들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 궁통을 처음 알려줄 때 내가 원래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라고 하고. 왜냐면 나도 여기서 좀 걸러내야 돼, 학생들을. 좀 걸러내야 되고. 물론 반감이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나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 주고 가면 더 기분 나쁘겠지. 솔직히 돈 주고 가는데 이 씨발 이 새끼가 막 욕하면서 이렇게 짜증 부리고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지. 내가 농담이 아니라 저기 막 유치원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막 돈 받고 가르쳐. 근데 걔네들이 집 가가지고 엄마 저 선생님 너무 욕 많이 하고 막 짜증만 부리는데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만큼은 그냥 어차피 이거는 무료잖아요. 그죠? 무료 강의를 한 요 정도까지 가리키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쉽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면 다 알 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명리 강의를 하거나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아.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알려주잖아. 인간적으로. 어려운 말도 별로 안 쓰고. 그래, 어려운 말 썼다. 목답화멸이라고. 목답화멸도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죠? 하고 이런 용어도 안 쓸 거야. 잘. 오늘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일단 잡아야 이 봄의 화란의 이 다음 구절이 계속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고 일단 학습을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봄의 화는 좀 많이 좀 뭉쳐가지고 좀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설명에 이어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